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10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장 이후에 2주 만에 시행이 되는 이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서울 경마 총 11개 경주, 그리고 제주 경마 6개 경주, 총 17개 경주로 치러집니다. 자, 스타트는 2시에 제주 1경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입추가 지났음에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펼쳐지는 이 토요 경마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휴장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서울 경마이니만큼 전반적인 이 편성의 강도 또한 상당히 난해해졌고요. 곳곳에 포진해 있는 이 복병 전력, 가치 있는 복병마들의 선전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겨서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코스까지 좋아졌습니다. 직전의 실패를 만회해야 될 찬스예요. 상대들은 바깥으로 밀려 있고요. 일반은 얼출은 여기서 전개나 능력, 의지까지 강력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9번 원더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적이요 꾸준하게 예전에 그 빠릿했던 스피드를 찾아가면서 선두권 가담이 좋아지고 있어서 여전히 이번 경주도 무시 못할 전력이기도 하고요. 4번은 함지박 같은 경우는 힘에 대한 여유가 워낙 강한 전력이고 최근 탄력적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조여가는 운영을 해주고 있는 만큼 게이트 여건상 취입 탄력 기대할 수 있는 구도. 전개도 수월하게 이 선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자기 주도 레이스를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1600m 적정거리 실전하는 9번 토트 캡틴, 생애 첫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말입니다. 자, 직선에서는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였고요. 주행 밸런스도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가운데 공백 이후 이번에 53주간의 실전 복귀하는 6번 호르텐스가 최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이 5번 미스터 어플릿 워낙에 기본 기량이 뛰어난 마필이기에 복귀전에서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5번 미스터 어플릿이 되겠고요. 직전 당시에도 홈이 힘한배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을 보이면서 1200거리를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2번 영천 2호로에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의 선전 기대치까지. 자, 역시 정상주기고 1번 게이트의 단독 선행, 늘어난 1300m 거리도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1번 원더풀 라이언이 되겠고요. 승급 이후의 페이스 자체에서는 계속 1600에 도전을 하면서 타이밍을 재보려고 하지만 레이스 흐름이 너무 빠르고 맞지를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걸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게 계속 통하지도 않고 있죠. 차라리 이런 레이스가 낫습니다. 줄어든 1300m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 선행권과 중간 선의권이 강하지 않다. 추입력이 좋은 엘버트킹, 외곽에서 중간 이후 몰고 오는 그 탄력, 여기서는 이 편성의 강도만큼은 반드시 가치 있는 마필로 소식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6등급 단거리 무대에서 이미 검증을 직전에 받은 전력도 있고요.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이번에 충분히 편성호기 만나서 만회할 수 있는 전력의 마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수의 도전마가 혼재한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과연 어떤 말이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며 능력 우위를 발현할지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경마 스타트 1경주 백동일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6등급 기본 마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상 경력이 있는 마필들 자체도 연투 능력이 강하다고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은 좀 덜 염은 류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번 경주가 의지 싸움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계속된 악재 속에서도 선두를 해주고 있는 이 마필, 정말 이번 경주만큼은 상대와 흐름을 잘 만났다고 평가합니다. 더 이상의 악재는 없길. 정상적인 발주 7번 이그라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그라이가 출전하고 있어서 좀 더 저는 편안하게 좀 예측을 했거든요. 이 마필 자체는 이미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제 3전 만에 입상을 거둬요. 3전 때 입상을 거뒀던 그 조건 자체도
정말 힘든 전개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마필의 기본 잠재력을 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시의 경주도 몰고 나오는데 당시 4번 마필이 사행을 하면서 심하게 충돌 피해를 받았고 전개가 안쪽으로 상당히 좀 심하게 꼬여버립니다. 근데 그 밀려있던 전개를 차츰 중속으로 극복을 하더니 직선 중앙에서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얻었어요. 그렇게 충돌을 받고 입상을 거뒀기 때문에 직전에도 많은 관심을 끈 겁니다. 그런데 직전의 경주 기대 이하의 모습 속에 아쉬운 3위였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직전도 정말 재수가 옴붙었다 해야 되나요? 또 방해를 받아요. 발주를 받는데 이번엔 3번 마필이 사행을 합니다. 또 양념 마필과 또 충돌을 해요. 또 전개가 꼬였고 밀려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보지만 초반에 손해가 이제 약간 이제 가벼웠던 다습주로다 보니까 역습을 가하지 못하고 아쉽게 3위로 머물고 말죠. 정말 운이 좀 나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스피드 탄력 모두 뛰어난 능력 마필은 아니지만 현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두 번의 그 충돌의 악재, 이번에는 정상적인 발주라면 레이스 흐름을 빠르게 끄는 마필도 거의 없는 이번의 구도만큼은 7번 이그라이의 선전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전권에서는 2번마 싱싱장수, 10번마 천지애가 그리고 3번만 마하 썬더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2번만 싱싱장수라는 마필 자체는 외축으로 기댔던 악백이 좀 심했던, 주행불량기가 심했던 전력이었는데 2개월 정지 처분 받고 나서 꾸준하게 전력을 다져오더니 공백전에서 바로 입상을 거두죠. 취입권의 습성을 보이다 보니까 직전은 아쉽게 타이밍 늦은 상태에서 3위를 차지하고 말지만 역시 이 마필도 초반에 방해를 받았던 그 부분이 있었던 만큼 늘어난 1300m라면 좀 더 빠른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와 이제 페이스와 또 병합 훈련시 성과라면 이번 싱싱장수의 기본 능력을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마 천지에 가란 마필 자체도 데뷔전에서 발주가 좋지를 못해서 고생을 했었는데 오히려 거리를 늘려버리자 역시 발주가 빠르진 않았지만 중속감을 보이면서 탄력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왔던 만큼 상승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번 마하 썬더란 마필 자체가 역시나 외측으로 기댔던 악벽이 서서히 잡혀가면서 직전 경주 상당히 힘든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 입상을 거뒀던 전력이기도 한데요. 이 마필은 6월달의 경주에서 내측에서 모래를 맞고 뛰는 선입작전을 펼쳤을 때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왔던 만큼 내측 최적의 선입 작전까지 가능한 3번 마하 썬더, 김덕현 기수 안정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어찌 됐든 간에 이번 경주에선 데뷔 최근의 모습에서 입상을 가져갈 수 있는 모습에서 상대 방해 여파가 컸었던 7번 이글아이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마필들의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동희 의원이 힘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했어요. 제가 더 궁금했습니다. 왜 7번 이글아이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으셨을까?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번 싱싱장수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 싶네요. 2번 싱싱장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불리함, 인코스를 파고드는 추임력 여유 있게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빨랐던 흐름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당시 이제 비사연이 이끌었던 선행 레이스의 위너 마운틴이 가세히 했었던 추입으로 올라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싱싱장수도 함께 추임력을 발휘했었던 그 모습 자체가 다음에 인코스에 들어오면은 이 말은 꼭 노려봐야 한다라고 마음을 먹게 했었던 대목이었기 때문에 인코스로 들어와 있는 지금 이번 싱싱장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라고 봅니다. 직전에 이그라이를 잡아내는 추입력을 보여줬었던 3번 마하썬더에게 좀 더 점수를 주겠고 7번 이그라이 요거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사실 8번 그린파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 생각인데 7번 이그라이가 이해는 했어요. 계속해서 출발 앞지, 출발 충돌 아쉽죠. 그거 당연히 아쉽죠. 근데 이거 데뷔전은 외곽 게이트라서 게이트 분리 이후로 계속 출발이 밀립니다. 이 정도 되면 다른 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잘못한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승환 기수와의 호흡이 좋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주인 심사부터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는 원활하게 마필 끌어주지 못했던 반면 김영곤 기수는 그 충돌 피해를 받고도 지금 능력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예요. 더군다나 빠른 마필이 많다? 그렇다면 불리하게 봐야죠. 근데 빠른 마필 누가 있나요? 결국엔 이그라이가 가지고 있는 중속이라면 선행권도 노려볼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서 의지만으로도 여기서는 정말 저 역시도 우승은 장담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건의 입상 자체는 가장 앞서 있다 자신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8번 그린파크 한번 적극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느린 흐름에 대해서 이미 백동일 의원도 함께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이야기 풀어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렇죠. 8번 그린파크가 직전 1700m에서 보여줬었던 추입 탄력은 줄어든 거리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 말은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1700을 출전했었던 말이니만큼 줄어든 거리, 이제 걸음 늘렸으니까
거리를 줄여도 상관없다라는 이 자신감. 저는 눈길이 가는데 추천해 주시지 않아서 조금 의아하거든요. 8번 그린파크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생각이 조금 다르죠. 8번 그린파크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다르게 봤던 부분 자체는 데뷔 초에 이제 단거리 뛰었을 때는 아예 이마필을 갖다 붙이지를 못해요. 워낙에 초반 스피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거리를 늘렸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거리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 부분은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았고 직전에 3위를 차지한 모습은 기특하긴 하지만 당일 편성 자체는 6등급 중에서도 정말 최약체 편성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 1300 경쟁거리에서 느린 페이스이긴 하지만 또다시 바닥 취입을 해야 되는 그린파크. 여기서 입상권 전력으로 판단하기에는 저는 한 번쯤의 검증이 더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출전마들 간의 전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고만고만한 전력의 마필들 간의 레이스인데 포인트는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이 그다지 빠르지는 않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번 경주 편성에서 최근에 빠른 흐름에 다소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들이 얼마만큼 전개 이점을 살려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두 차례 악재를 겪었던 7번 이 이글아이가 그렇죠. 계속해서 샌드위치 당했어요. 양념 마필에게 질러 막히고 두 번의 경주 모두 6월달 경주 그러고도 입상하라고 직전에는 자 당시 외치 기대는 마필에게 방해당해 주춤거리였죠. 그 흠이 쳐졌습니다만 밀어 중속력 발휘해서 막판에 다 와서 덜미 잡히는 아쉬움. 이번에 계란은 큰 고리제가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하는데 얼마만큼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구도고요. 앞선이 빠르진 않기 때문에 자리 잘 잡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7번 이글아이 분명 요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 이번 싱싱장수도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직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전개 운영을 할 수가 있겠고 느린 편성에서는 종반 압도적인 결정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싱싱장수에 대한 높은 기대치 있겠죠. 8번 그린파크가 이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말인데 분명 직전에 백동리 의원은 그 약체급 편성에서 1700m 3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김재용 의원은 그래도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늘어난 중장거리 출전을 했기 때문에 분명 변화의 면모를 직전에 보였고 이번에 가능하다라고 보셨는데 저도 8번 그린파크가 직전 경주가 이제 출발을 역시 진로가 막혔어요. 최후미에서 동떨어진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직선에서의 걸음만 따져봤을 때 그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 8번 그린파크도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한 자리 도전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집니다. 여기에 3번 마하선더가 있고 11번 풍문으로도 흐름이 느려진 편성이기 때문에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백동일 의원 11번 풍문으로 막판에 올라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편성은 잘 만났다고 평가를 해요. 근데 12마필이 16전을 뛰면서 한 번의 입상이 인코스 1번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 겨우겨우 입상을 했던 그 이후부터는 운영을 계속 풀지를 못했고 선입권을 가담하고 계속 무너지는 것을 반복해 왔거든요. 직전의 경주도 중앙권에서 이탈을 받았지만 또 모래 맞고 흐름에 밀려서 최후미까지 쳐졌다가 다시 올라온 것은 기특한데 계속해서 파괴력은 없어요. 이준철 기수가 여기서 아예 외곽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선행권에 가담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좀 열어두고 싶지만 지금의 이제 복귀 분석으로는 높게 평가는 힘들어 보이고요. 단일 상태가 정말 좋다라면 풍문으로까지는 복병 가치는 열어두고 싶은 마필입니다. 네, 11번 풍문으로 상당히 그 주목을 덜 받을 텐데 자 복병 가치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11번 풍문으로까지. 네, 서울 1경주는요. 더 이상의 진로방의 악재는 없을 것입니다. 느린 흐름에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한 7번 이글아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연전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1강 전력이 우뚝 서 있는 경주로 보입니다. 도전권들의 전력 차이는 커 보이지 않고요.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죠. 5등급 기복마들, 도전권 중에서 5등급 기복마들이 이번에 과연 어떤 실전 변화를 보일지 그리고 직전 입상 이후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 자 입상 한 자리 허락을 할지 자 그런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재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구도를 보면요. 눈에 익은 말들이 제법 눈에 띄실 겁니다. 오랫동안 6등급에서 고전을 했었던 말들, 네, 승급전 혹은
4등급에서 고전을 하던 말들의 강급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민병철 MC가 설명을 해주셨듯이 1강은 군림합니다. 11번 수호를 필두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수호라는 말은 사실 첫 번째 입상을 할 때는 전개 2점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당시는 완성도가 높았던 걸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경주에서 받았던 인기는 과인기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게 옳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평가가 된 것이고요. 즉, 이 말은 성장통을 한 차례 겪은 이후에 확실하게 걸음이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 직전 승급전에서 곧장 우승을 차지한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걸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을 1강이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여타 말들은 기복마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기복마 중에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말 4번 윈드리버와 5번 머니샤프, 3번 미사일 캔디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윈드리버는 직전 승급전을 치렀죠. 생각보다 너무 빨랐던 레이스에서 의외로 고전하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사실 윈드리버는 추임마이기 때문에 다소 빨라지는 흐름, 그리고 인코스 진로가 막혀버리는 흐름에서는 좀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직전 경주가 그 전형적인 예를 보여줬던 사례이고요. 이 부분을 잘 뚫고 나왔었던 안장으로 이번엔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죠. 입마호흡 기대가 되는 4번 윈드리버가 직전 대비 컨디션 역시 호전세를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등급에서의 경쟁력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5번 머니샤프. 20조에서 최근에 다비드 기수로 용병을 쓰지 않는 20조에서 다비드 기수로 안장을 전환을 하면서 성적이 소폭이나마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이죠. 이제는 거의 전담 기수로다가 보이는 그 정도로다가 많은 훈련량과 많은 기승기술을 소화하고 있는 다비드 기수의 20조 말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번 머니샤프입니다. 머니샤프가 승급 이후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직전 경주 상당히 빨랐던 흐름 속에서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소폭이나마 순위 상승을 한 이후에 안장 교체다라는 부분은 이 말이 본디 갖고 있는 순발력을 이번에는 한번 살려보겠다. 선입작전 강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3번 미사일 캔디가 이편성이 강력한 선행마가 없는 가운데 외곽으로 밀려있는 수호 외에는 없거든요. 선행작전으로 응수할 수 있는 선행 대안 3번 미사일 캔디까지 추천드려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1번 수호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근데 이제 후차권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착 승급으로 직전의 경주가 결코 만만했던 경주가 아니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 역시 또 이번 경주에서 수호가 부중이 올라갔지만 이미 56까지도 무리 없이 극복을 했던 전력이라서 의심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3번 미사일 캔디 정도만 저는 이제 선행권에 가세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마필들 12번 떠서 한 번의 우승 자체가 선행 레이스거든요. 근데 빠른 마필이 없는 이 코스에서 선행이라면 저는 마누엘 기수도 추진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전개에서 윈드리뷰가 결국에 직접 너무 실망한 여파 때문인지 좀 썩 손에 가지 않았던 구도였었고 말씀해 주셨던 머니샤프도 결정력의 한계가 좀 아쉬웠다고 전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2두의 마필 좀 질문 드려보고 싶거든요. 2번 초록마와 10번 천지퍼풍, 강급된 마필, 그리고 승급하는 마필. 강급됐던 초록마란 마필 자체는 결정력은 크지 않지만 4등급 페이스에서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는 그 장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권이 많지 않은 구도 속에 예측 최적의 선입작전이라면 이 마필 여기서 입상을 해도 할 말은 없거든요. 질문 드려보고요. 10번 천지폭풍도 직전 이전에 예전에 최외선 게이트에서 가담을 하면서 취입으로도 입상한 경력이 있어요. 직전에는 레이스 흐름이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에서 선두권까지 가세를 하면서 결정력에 대한 보완까지 확실히 보여준 모습이라서 강급된 초록마 그리고 승급하고 있는 천지폭풍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내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경쟁력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선 이번 초록마 먼저 설명해 주셨으니까 먼저 대답을 본다면 5등급을 고별전을 치를 때도 3위로 승급을 했던 말입니다. 즉 4등급에서도 꾸준히 뛰어요. 순위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5등급에서도 꾸준히 뛰었습니다. 즉 이 말은 꾸준히 따라 뛰는 유형의 말이고 자기 스스로 투지를 보여서 얘네들을 다 이기고 나는 무엇인가를 해보겠어 라는 의지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훈련식 컨디션도 항상 이상이 없었고요. 늘 자신의 활기를 가지고 있었던 말이고요. 예시장에서도 늘 상태 좋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치를 갖기에는 무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번 천지폭풍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천지폭풍은 알겠는데 후차권이 너무 부진마들이라 어떻게 추천을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택을 했었던 게 당시에 선행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됐던 과천의 별이었던, 나머지 중에서도 추천드릴 말이 없어서 아직 힘도 덜 찬 2살짜리 가가나로 추천을 드렸었던, 실제로 그 말이 인기 3위였습니다. 너무 약편성에서의 우승이었기 때문에 승급전은 경험 필요, 적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경주는 당일 전광판에 11번 수호를 중심으로 다수의 마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형국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탑 마필이고 강축이죠. 11번 수호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중심마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도전권들 과연 어떤 말이 파트너가 될지 상당히 그 부분이 난해하죠. 과연 직전에 잘 뛰고 승급전 나서는 말에 선전에 기대치를 가질지, 아니면 최근에 5등급 무대에서 다소 아쉬웠지만 편성 호기 만난 말에게 관심을 가질지. 말씀해 주신 이번 초록마는 강급전에 나서지만 아직은 실전 변화 보이기 다소 어렵다라는 김지영 의원의 설명도 들었고, 10번 천지폭풍은 직전 편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너무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번 윈드리버는 직전에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내측 갇혀서 전개도 좀 막혔어요. 진로도 막히고 좀 아쉬웠지만 막판에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쏘줄 말로 보이고 계란형 큰 고리 제갈 승인자가 착용해 이번에 효과를 볼 듯합니다. 자, 8번 킹 오브 이글이 과거 이제 기대는 확벽, 내측 기대는 확벽이 있었는데 직전에도 좀 기댔어요, 내측으로. 하지만 망상론 가면 직전에 씌웠더니 당시 모래 맞고 뛰면서도 그렇게 민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승급전 3.5km 감량 혜택. 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말 중에서는 그래도 요 8번 킹 오브 이글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되는데, 김지영 의원 승급전의 8번 킹 오브 이글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말도 사실은 승급전에서의 적응력이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 망사논가금 착용으로 인해서 승인 장구의 변경이 소폭이나마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렸던 편성이었고요. 킹 오브 이글이 스스로 자력 입상을 했다기보다는 어부지리성에 거의 가까워요. 출발 시 착지도 불량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앞선이 무너지면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앞선에 나갔던 말들이 오버페이스를 했던 것이 결국 이 말의 입상을 이끌었던 상황이라서 이번 경주에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1강 세력 11번 수호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한 구도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을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9개의 마필들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최근 현등급에서 단거리 좋은 성적을 거둔 말도 눈에 띄고 승급전 나서는 마필에게도 관심이 가는 가운데 다소 이제 아쉬운 그 전개 운영으로 졸전을 펼친 말에 재도전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어느 정도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지만 과연 중심마가 어떤 말이 돼야 되고 도전권들의 사연을 어떻게 평가를 내려주실지 지금부터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4경주입니다. 백동일이 준비한 경주는 4경주 9마리 1000m입니다. 5등급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사실상 9마리 중에선 딱 반은 딱 쳐내고 한 4두 정도가 접전이에요. 중심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내리기 좀 애매한 마필들은 많지만 저는 이 마필에 대한 확신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갔습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후차권 안에서도 분명히 정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경주도 충분히 메리트가 크다는 판단인데요. 자,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7번마 정상스타입니다. 원체 힘도 좋았고 스피드감도 좋은 전력이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제 무리한 늘어나는 거리에서 무리하게 1000샘백 도주성 선행을 갖다가 좀 무너졌던 좀 아쉬움을 보여줘요. 2번이나.
그리고 거리를 줄이자마자 바로 선전을 해주죠. 3월달부터 5월달까지 길게 주기 잡아주면서 또한 직전의 경주는 열창 때문에 주기가 늘어진 가운데도 막강한 스피드와 탄력으로 오마시자 낙승을 거두면서 승급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마필의 장점은요. 앞말인데 체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직전의 경주도 이제 기존의 경주보다 한 18kg 정도가 쪄서 나온 상황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발주를 받는데요. 그냥 받았던 게 아니에요. 받고 나오는데 양념 마필과 이제 충돌을 하는데 힘이 좋다 보니까 그 마필을 힘으로 다 튕겨냅니다. 쿵 하고 튕겨내더니 바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역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거둬요. 이게 앞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힘도 좋았고 체형이 이렇게 좋은데 스피드감까지 승급전이지만 또 외산 마필과의 병합성과 선행권 자체가 지금 강하지 않은 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7번 정상 스타로서는 승급전이지만 이번 경주까지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도전권에서는 안쪽 2번마 위너 크라운 그리고 1번 활용 5번마 로열 살럼이 인기를 양분할 거예요. 이번마 위너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었을 때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직전의 경주도 인기 1위를 차지했던 제마트급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당일 위너 크라운을 놓고 추천 경주로 가져가서 적중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위너 크라운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57회 부중이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19조 자체에서도 토요경마스 이 한마필 단일 추천하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선행 갈 찬스라면 위너 크라운을 결코 이번 경주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될 것 같고요. 1번 활용은 전형적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6월달의 경주에서 또 이제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세 번의 이제 주행 심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7월달 그리고 7월 19일 두 번의 경주에서도 주행 불량기를 살짝 보였지만 이제는 기대는 모습도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직전에 마지막 주행 심사 자체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살짝씩 기대는 걸 이제 김옥성 기수가 조금씩 잡아주는데 그 여파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유전개 이점을 가지면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서 정말 애정 어린 모습으로 준비를 했던 이번 활용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하고요. 5번 로열 살롬은 1300에 도전해서 30만 신차 능력 부진 실격 이후부터 걸음이 더 뛰어주기 시작합니다. 연틀 이어갔던 직전의 경주에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전개가 꼬여버렸죠.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이 마필 양념 마필과 충돌했어요. 마필의 능력이 안 됐던 게 아닙니다. 정상 발주를 받아준다면 5번 로열 살롬도 가치가 큽니다. 결론은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 정상 스타의 승급전 가능성 잠재력 좀 더 강조를 드리면서 언급드린 3두 안에서도 강한 압축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추천 경주 응원해 보겠습니다. 전 사실 백동희 의원이 이 경주 추천 경주 가져가신다고 해서 이번 위너 크라운이 축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57이 부담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상당히 좋아하시는 말이라는 거 알고 있어서 1번 활용 같은 경우가 약간 의아해서 요 점은 한번 지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지적이라기보다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주행 심사가 불량주에서 뛰었던 기록인데 사실 02초 때면은 정말 좋지 않은 기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이미 불량주에서 01초 때의 기록을 낸 적이 있습니다. 즉 주행 불량기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기록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신 겁니까? 네, 그건 저는 상관없다라고 봐요. 이제 뭐 어린 신마도 그렇지만 주행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의 마필들도 그렇지만 기록이 좋으면 좋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뭐 04초 때 기록, 05초 때 기록, 06초 때의 기록을 끊는 마필들도 입상을 합니다. 걸음을 근데 문제는 숨겼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여력이 남았느냐가 그 포인트가 될 텐데 활용은 3번의 주행 심사에서 단 한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여유 있게 1위를 통과했다는 그 부분 자체만으로도 02초 때 기록을 떠나서 이마필의 잠재력을 충분히 입증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6번 마하탄생은 한번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직전 경주가 주로 자체가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기복형 부진마 이런 깜짝 기습에 나섰던 복병들이 선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흐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 마하탄생은 선행을 나서서 스스로 버팁니다. 물론 편성이 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편성도 그다지 강하지는 않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6번 마하탄생이 다시 한번 5등급 출전, 미국산 말이죠, 외산마죠. 다시 한번 5등급 출전은 분명히 이거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6번 마하탄생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조금 운이 따라야 된다고 이번에 좀 평가를 내렸어요.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약했던 편성, 빠른 마필이 많지 않았던 구도에서 정말 의지 있는 추진 속에 선행을 성공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위너 크라운의 스피드 그리고 중간권에 껴있는 5번 로열 살롬, 7번 정상 스타가 중석이 워낙 좋은데다가 마하탄생 같은 경우가 지금 1000m 줄어든 거리에서 선두권의 공략을 쉽게 나설 수 있을지 한 판단이 굉장히 그 전개 포지션 자체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에 연투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6번 마하탄생이 직전처럼 빠른 말 없는 구도에 기습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는 아니다. 이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부족은 높아졌습니다만 백동일 의원은 2번 위너 크라운의 선행 강공 작전을 높게 평가해 주셨고 그보다도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7번 정상 스타를 가장 윗선에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1번 활용은 얼마만큼 이번에 실전에서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을 실전에서도 보여줄지가 최대 포인트 입상을 위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태의 마필들은 그다지 거론 가치가 없네요.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4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요. 상승세를 이어나갈 말이죠. 하이페이스 단거리 강점을 지닌 7번 정상 스타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어느 정도 압축도 가능하고 선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네, 토요일 전반부 확연하게 승리를 안겨드릴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선행마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초반 전개는 정말 치고받고 선두권이 치열하게 경합을 펼쳐나갈 수도 있는 구도예요. 선두권 몰락 가능성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편성인데 그래도 이 편성에서 앞선 공략에 나서 레이스를 유리하게 주도할 수 있는 선행마 중에서는 어떤 말들이 좀 강한 전력이고 선두권 몰락 시 마지막에 올려붙일 복병 가치가 있는 말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데 상당히 접전 레이스죠. 어려운 경주.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입니다. 앞선 4경주 백동일 의원과 함께 하시고 이기시고요. 여기 와서 방점 딱 찍고 가십시오.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앞서서 민병철 MC가 잘 지적을 해주셨죠. 선행마 다수입니다. 문제는 이 선행말들의 성격이 달라요. 그것이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서 그 중심에 7번 DK 나린 축으로 공략 들어갑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상당히 재밌었죠. 당시 아메리칸 포스원이 엄청나게 인기를 모아서 옳다구나 잘 됐구나. 그때 우리는 같이 함께 추천 열심히 응원을 많이 했었던 결정타를 날렸었던 경주였습니다. DK 나린이 무조건 선행을 갈 것이다. 모래 맞는 연습했어요. 당시에도. 망사는 가면까지 착용하고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선행마인 것을 기본 순발력은 감추기 힘들었다라는 부분이죠. 이번 편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은 다수겠지만 선행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말이 과연 몇 두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7번 DK 나린이 직전엔 2번이어서 선행을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12번이었어도 DK 나린은 선행을 갔을 겁니다. 그 자신감으로 다시 한번 붙어보는 7번 DK 나린을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선두권을 DK 나린 정리를 해주고 따라가도 되는 전력 중에서 무서운 말 8번 큐피드가이, 4번 굴참나무 숲, 그리고 5번 피닉스 울프까지 추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8번 큐피드가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의 무거워진 부담 중량을 견뎌내지 못한 채 추입 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앞선에서 그렇게 빠르게 레이스가 움직여졌다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큐피드가이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부중을 극복하지는 못했죠. 그렇다 보니 지금은 감량기수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 한번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대목이고요. 4번 굴차나무 숲이 긴 휴양 이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매력 있는 포인트는 이 말은 선행이 되는
선행 강공 작전도 소화할 수 있는 전력인데 추입으로 우승을 한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훈련식 컨디션이 그리고 뭐 주행시대 때의 내용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편성에서는 전개입니다. 4번 굴참나무 숲은 늘 주의가 필요한 전력이니만큼 추천을 드려봐야 되겠고요. 5번 피닉스 울프가 많이 재밌어졌네요. 발급질환 제염으로다가 휴양이 길어졌었던 전력인데 불량주로에서의 기록이기는 합니다만 01초 때 그리고 라스트 3펄롱 역시 여유 있는 걸음으로 선행 강공으로 주행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본디 선행을 나선다면 더 좋은 유형의 말이고 마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5번 피닉스 울프 같은 경우는 선행을 설사 못 나선다 하더라도 모래를 안 맞는 전개만 해준다면 5번 피닉스 울프에게는 기회가 온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복병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항상. 근데 이제 사전에 이제 이 경주 선정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경주를 선정하시냐고. 근데 그만큼 확신이 있으셔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7번 DK 나린이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은 아예 열어두고 계시지는 않은 겁니까? 선행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DK 나린이 여기서 선행을 정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편성은 난리 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아무도 선행을 장악하지 못한 채 모두 몰락입니다. DK 나린 화이팅입니다. 네, 정말 화이팅입니다. DK 나린 응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좀 이제 전개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어렵거든요. 이 편성 자체가 누가 선행을 가도 할 말이 없고 저도 DK 나린 응원을 하는데 이제 모래피한 2선 자리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그럼 선전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8번 큐피드 가이가 어쨌든 따라가는 편성에서는 전개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고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필이 상태가 별로 나쁘지는 않아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안쪽 2번만 사과랑 저는 이제 다른 곳보다도 이제 항상 이제 순말과 앞말을 좀 구분해서 많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앞말 같은 경우는 휴양을 다녔던 앞말들 같은 경우에 선전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장기 휴양이 길어졌을 때 아무리 능력마라도. 근데 지난주 이제 부산 역마에서 호르텐스라는 마필 자체가 50주 정도의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약편석이긴 했지만 여유 있게 입상을 하는 걸 보고 아 이제 또 그런 패턴 자체도 깨져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과랑이나 마필 자체도 휴양은 다녀왔지만 뭐 가변 열창 정도였고 사실상 마방이적에 있으면서 그냥 휴양 정도였거든요. 재검 때 이상 없어요. 훈련도 크게 이상 없는 모습이라서 게이트 좋은 사과랑도 결국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사과랑이란 마필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전형적인 선행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18조에 있을 때 박대영 조교사의 관리를 받고 있을 때 그 패턴하고 지금 패턴하고 좀 달라졌다라는 게 마음에 걸려요. 주행 심사 때 내용만 봤을 때는 역시 뭐 똑같이 선행 나가갖고서는 뭐 1순 했는데 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따라가도 되게끔 말을 만드는 마방의 그 특성이 조금은 있어서 이번 사과랑이 게이트도 좋고 사실 그래요. 이번 편성 이렇게 딱 오두 딱 잡아놓고 어머 사과랑을 뺐네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랑의 마무리 훈련까지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이 말이 분명히 반드시 선행을 나가야 하는 전력인데 이번엔 선행을 반드시 나갈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힌다라는 거. 저 역시 그 부분을 캐치를 하고 추천해서 배제를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디테일한 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과랑에 대해서는 네, 선행은 김재영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의지예요. 왜 직전에 7번 그 DK 나린이 선행을 나섰냐에 대해서 상당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전 경주에서는 모래 민감성을 나타냈고 완전히 졸전을 펼쳤죠. 그래서 주행 심사 때 이미 그 선두 장악 능력을 선보였던 선행 능력을 보였던 이 7번 DK 나린이 이 멀로 기수의 기용으로 직전에 안쪽 코스를 받아서 선행 나간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제 선행을 받았고 그만큼 순간 스피드가 월등한 면모를 직전에 만천하에 공개해줬죠. 저도 당시 스타트가 어떻게 나와서 선행을 잡아낼까를 상당히 저도 마음대로 지켜봤고 당일 많은 기쁨을 전해드렸었는데 여튼 7번 DK 나린이 이 편성에서는 의지적으로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또한 멀로 기수의 제 기용이죠. 뭐 현재 과천의 최고의 기수로 부각되고 있는 멀로 기수의 이 7번 DK 나린이라면 선행 강공 작전 만에 하나 안쪽에 걸리적거리는 선행마가 있더라 하면 모래 안 맞고 가면 되잖아요. 선두 외곽에서 그 상황 대처 능력에 뛰어난 멀로 기수기 때문에 7번 DK 나린 김지용 의원의
강조하신 부분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DK 나린이 이제 선두권에서 어찌됐든 유리한 전개로 인해 연투 기대치가 높다라는 부분, 저 또한 동의가 하는 부분이고요.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하죠. 선두 선의권에서 그 경합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걸음을 보일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데 설명해 주신 말필들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습니다만 한두 더 보이네요. 요 외곽의 11번 헤일로버드죠. 그동안에 수많은 하이페이스 단거리 충분히 경험을 해봤고 가능성도 엿보였단 말이죠. 직전에는 1300m 거리 역시 빠른 페이스 따라가는 조건에서 막판에 한 발 좀 부족했지만 요 편성에서는 오히려 선두권이 치고받고 난타전이 일어날 때 외곽 게이트 배정받은 11번 헤일로버드가 약간 떨어져서 경합 피해서 참고 가다가 막판에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싶은데 자 김지영 의원 요 11번 헤일로버드의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11번 헤일로버드라는 말도 이런 혼전 편성에서는 늘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헤일로버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결정력이 부족하고요. 앞이 모두 무너져서 헤일로버드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천드린 말과 동반 입상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말과의 입상일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실전에 임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상당히 난해한 경주에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 김지영 의원, 요 7번 DK 나린에 대한 높은 신뢰, 선행 강공작전 주요할 것이다.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요 7번 DK 나린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어떤 말들이 들어와도 할 말 없는 경주이긴 합니다만 요 편성에 걸맞는 이 빠른 페이스의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할 전력을 정확하게 선정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 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1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제주마 한 중상위권 전력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레이스고요. 최근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선전을 펼친 말 한두에게도 관심이 가는 가운데 승급전 나서는 마필에게도 충분한 가치가 입상 가치가 있어 보이는 레이스입니다. 자, 백동일 의원 일단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주목하는 말 도전권 서열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1등급 중하권의 경주예요. 강자를 피한 구도 속에서의 이제 레이스 전개 시점이고 선행, 선입, 추입이 좀 나눠져서 좀 분류가 되는 구도이기도 하죠. 선행권에서는 6번마 삼다보배, 7번마 황제대부가 자리를 포진할 수도 있고 안쪽에 있는 2번 백호궁주가 따라갈 겁니다. 6번, 7번, 2번 그리고 선입권에서는 4번, 9번 이런 류의 마필들이 뭉쳐서 좀 격차가 크지 않게 좀 운영이 나갈 거예요. 선두권이 어느 정도는 자칫 잘못하면 싸울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황제대부도 선행 가는 게 유리한데 최근 따라가서 경쟁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삼다보배가 이번 경주에서 죄송합니다. 선행을 레이스를 나선다 할지라도 파괴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치열한 경합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레이스 흐름은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결국 입상할 수 있을 만큼의 걸음을 지켜왔던 마필이 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마필 점핑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노려야 된다고 봐요. 바로 5마 판치입니다. 판치라는 마필은요. 전형적인 추입근의 전력이에요. 전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초속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딱 나와서 후미권 전개, 코너, 외선, 추진, 입상. 그거를요. 똑같은 패턴의 전개를 해서 5번을 입상합니다. 2위 한 번, 그리고 4번을 입상하죠. 2위 한 번, 그리고 연승해서 총 4번의 입상을 똑같은 전개로 해서. 누가 뛰든, 누구랑 뛰든지 간에. 근데 직전은 달랐어요. 누가 없기 때문이죠. 의지가 약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직전에 어떻게 뛰었냐면 쳐져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요. 왜요? 판치가 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 적은 판치가 없었거든요. 근데 걸음이 안 나왔냐? 걸음이 나옵니다. 이번 경주는 점핑을 감행하게 되면서 감량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선행권 자체가 강하지 않고 이번에 적임 안장인 과경량 미수로 안장 교체가 있습니다. 취입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적절한 거리, 적절한 타이밍과 부중이라면 이번 경주 판치는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전권 4번마 영상신호, 7번마 황제대부, 2번마 백호군주가 있는데
4번만 영상신호 역시도 1등급에서 지금 2등급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한계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선입 가능성도 좋아져서 상대보다 유리한 전개 말씀드리겠고요. 7번 황제대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바로 붙어있는 3W가 약간 껄끄럽긴 한데 최근 들어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졌고 황제대보가 먼저 선행을 나서버리면 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도 하죠. 안쪽 2번만 백호군주는 직전에 1등급에 올라와서 7번 만에 처음으로 입상 거두입니다. 백호군주란 마필도 원래 선두권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당시는 나오는 과정에서 발주도 늦고 진로도 막히고 최악의 레이스에서 입상을 거뒀다는 것은 의미가 커요. 코스 2점에 이번 백호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직전 의지가 약했던 5번 판치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점핑 출전에는 이유가 있죠. 과도한 부담 중량 때문에 2등급에서 직전에 입상 실패했던 5번 판치가 이번에 1등급 점핑 출전하면서 직전 대비 4.5kg 대폭 감량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2등급 무대에서는 이미 압도적인 취마로 검증을 받았고, 자 곽용남 기수가 이미 지난 6월 21일 날 우승을 이끌어낸 또 찰떡궁합이 잘 맞는 기수죠. 지난주 제주 경마를 주름 잡은 곽용남 기수의 요 5번 판치. 역시나 1110m 거리 1등급 무대에서도 54.5의 부담 중량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도 1등급에서 직전에 첫 입상 차지했던 이번 백호군주가 지난 7월 6일 경주에서는 군자, 삼락, 백호, 신천, 시무상, 한라영산, 최강편성에서도 당시 착순권의 성적을 거두며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시종 경합 무리한 선행 조건에서 무너졌지만 자 직전에는 오히려 호미 인코스에서 최적의 힘한 배로 종반에 상당히 좋은 결정력으로 추입으로 1등급 무대 첫 입상을 차지했던 이번 백호군주.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능력 우위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백호군주가 되겠죠. 7번 황제대보는 직전에 선두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 제법 가능성을 엿보였고 4번 영상신호 13세. 자 그야말로 지는 태양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또 회춘했죠. 요 4번 영상신호까지 편성 호기를 만난 듯합니다. 근데 제주 6경주는요. 점핑 출전에서 부담 중량 내려받고 가능성을 엿보일 5번 판치 1등급 첫 입상 직전에 했고 연투 기대치 높은 2번 백호군주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린 도전 세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8대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 6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두 단출한 편성 구도고요. 자, 최근에 다소 현등급 무대에서 전개 미스가 있어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이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고 승급전에서는 한두의 마필에게도 전개이점을 살려 입상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6번 태풍아이즈죠. 다소 아직까지는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상준하고 있는 말입니다만 그러고도 지난 6월 15일 날 5등급 무대 1300m를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자, 직전 경주는요. 앞선 흐름 살짝 빠르기도 했습니다만 당시 출발 이후 초반 전개에서 아예 후미인 코스 쳐져가지고 원하는 전개 포지션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직선에서 뒤늦은 추격 시 당연히 끝걸음의 여력을 충분히 보였는데 자 이번에 8두 단촐한 편성에 안쪽에 1번 나라라 힐이 선두주도 레이스로 풀어나가는 구도 속에 직전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전개 운영도 가능해 보이고요. 자 직전에도요 타이밍만 늦었을 뿐이지 직선에서의 걸음만 따지면 상당히 날카로운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기에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 이제 5등급 벗어나야죠. 6번 태풍아이즈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5번 희망스타 그리고 선행 1번 나라라힐 편성 호기 만난 7번 청계성이 있습니다. 5번 희망스타는 최근에 계속해서 빠른 흐름에 적극적인 선두 선입 작전을 펼치며 착승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자 직전에는 체중이 상당히 또 많이 빠진 가운데에서도 제법 선전을 펼쳤단 말이죠. 당시 코차 3착이었어요. 입상이나 진배 없던 경주 능력이었고 이번에 1번 나라라 힐이 선행이고 5번 희망스타는 좀 더 수월하게 2선 붙여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당일 좀 체중 좀 더 불어 나온다라면 좀 더 높은 기대치를 가져볼 5번 이 희망스타가 되겠고요. 7번 천괴성이 최근 계속해서 강편성 구도 속에 입상 실패에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 구도를 만났고 직전 경주는요. 7번 청계성이 출발 후 연마필의 추돌, 주춤 거렸죠. 자리를 못 잡고 전개쳐져 홈에 밀렸습니다만 역시 막판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순한 편성이기 때문에 7번 청계성도 기본 앞선 가담 선입 능력도 있는 조건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선에서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안토니오 기수 요로 기수 교체한 요 7번 청계성 기대치 있어 보이고요. 승급전 나서는 1번 이 나라라 힐이 요 편성에서도 단독 선행을 나설 듯하고요. 충분히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1번 나라라 힐까지 언급드려 봅니다. 네, 결국 서울 6경주는요.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요. 결국 직선한발 결정력의 싸움에서 앞서갈 6번 태풍 아이즈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백철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6경주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인기마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막상 실전에 붙어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축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축마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저는 그 축으로 7번 청계성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7번 청계성 같은 말은 일반 그 동영상 복귀로 그리고 현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악벽이 있죠. 모래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근데 이게 동영상 보면요. 티가 안 나요. 그냥 원래 추임마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모래에 민감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죠. 내부 그 조교사도 얘기를 하고 기수도 얘기를 하는 모래를 맞기 시작하면 아예 안 뛰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추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만식 기수가 정말 최선의 동료 어떻게 해서든 끌고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계속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직전 경주는 그 반영으로 그 반대급부적인 성격으로 선두권을 무리하게 공략을 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뀐 안장이 안토니오인 거죠. 즉 앞서서 민효철 위원도 1번 나라라 힐을 선행 강공 주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행마가 없다는 뜻이에요. 7번 청계성의 선행 가능성 그렇게 되면은 7번 청계성이 우승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말들은 모두 같은 의견입니다. 뭐 추천드리고 있는 마번의 순서만 차이가 있지 축마의 중요성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7번 청계성의 선행 가능성과 이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는 입상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의지적으로는 모래 민감성이 아직까지 모래 민감성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는 선행 트라이가 충분히 가능해는 보입니다만 보존 순발력에 있어서 1번 나라라 힐이 코스 1번 배정에 선행을 포기할 그런 레이스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이제 7번 청계성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1번 나라라 힐이 앞서 나가더라도요. 8마리 단출한 편성이고 게이트 외선 배정받았기 때문에 모래 민감성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 안토니오 기수가 모래 피해서 외선에 붙여가지고 피한 자리로 이치선중과 전개를 충분히 풀어내줄 것으로 봅니다. 굳이 7번 청계성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높은 말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뭐 잘 들었습니다. 저 똑같아요. 뭐 4두를 보는 시각 자체는 뭐 이견이 없죠. 김정희 의원께서 그리고 MC께서 포인트를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중심 잡느냐가 이번 경기 핵심이라고 보는데 저는 1번 나라릴이 너무 편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견제가 너무 없어요. 뭐 5번 희망스타도 스피드는 있지만 선행권의 마필은 아니고요. 6번 태풍 아이즈란 마필도 이 마필도 모래 잘 못 맞거든요. 모래 맞으면 잘 안 뛰어요. 근데 57이고 이제 바깥쪽에서 천계성이랑 두 마필이 자리 싸움하는 것 그 부분 때문에 중심축으로는 저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7번 청계성도 비슷한 이유가 될 것 같고 저는 1번 나라라 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마필이 휴양 다녀오고 체중이 불면서 워낙에 좋아지는 스피드감이라 문서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또다시 51. 여기서는 뭐 저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나머지 마필 중에서 2번 글러리번과 4번 큐피드 플라잉 정도가 이제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큐피드 플라잉은 처져 있는 전기에 추임력을 발휘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검증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2번 글러리번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마필이 이런 추임권의 마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선입가담 능력이 결코 없는 전력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레이스 흐름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 직전은 또 발주도 조치를 못하고 충돌 피해도 있었잖아요. 최적 선입이라면 이 레이스 자체에서는 글러리번도 이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번 글러리번의 변화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액면에 추임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편성에서는 자리 잡기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게 이번 글로리번이 되겠죠. 직전에
출발 때 스치고 나와서 살짝 반템포 늦발했고 양념 마필이 추돌 여파로 쳐졌습니다만 막판 걸음은 좋았죠. 얼마만큼 초반 전개에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붙으며 빠르게 타이밍을 가져갔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꾸준하게 전개 위치에서 꾸준하게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들보다는 후미에서 전개를 펼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앞선 선두 선입권에서 결론이 날 경주로 보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글로리번 단순한 편성이랍니다만 이 편성에서도 다소가 이제 타이밍이 좀 늦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되네요. 네, 서울 6경주는요 은근히 까다롭죠. 자 6번 태풍 IG를 이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선두 레이스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하이페이스 최단거리 1000m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100%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신의 능력만 한두가 눈에 띄고요. 자, 도전권들 직전에 좀 아쉬운 진로 방해 여파도 있었지만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 과연 이번에 얼마나큼의 변화를 보일지 또한 최근에 선행으로 재미 본 말은 요 편성에서 선행 못 나갈 때는 어떻게 전개응수를 할지 자 그런 부분들 모두 종합 분석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8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을 끌어야 하는 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말은 단연 4번 명왕입니다. 어떠한 전개든 어떠한 흐름이든 당분간은 이 명왕이라는 말의 선전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만큼 체형도 빠르게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주행 안정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데뷔를 한 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도 곧장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5등급 직전 승급전에서도 바로 입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우승을 하지 못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 4번 명왕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부담 중량이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스피드도 좋지만 스피드보다 더 좋은 근성으로 뛰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높아진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오히려 선두권 공략이 주요할 수 있는 편성 만났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네요. 4번 명왕을 필두로 저는 10번 해왕과 6번 금빛 열정, 5번 벨리킨 등의 선행형 말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해왕, 이제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직전 경주에 그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이 말이 드디어 인코스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순발력 자체가 여타 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다 보니까 따라가는 전력으로 전개로 차분하게 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3위를 차지하고 맙니다. 당시 최목회하고 검양하고 동시에 추천을 드리면서도 이 말도 추천마들끼리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조합을 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적중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해왕은 보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눈물이 나고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나을 수도 있겠구나. 매번 외곽만 봤다 보니까 이 말도 외곽에 이제 적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선입권에서의 강공을 기대하고 있는 전력. 6번 금빛 열정은 직전 경주에 추천해서 배제를 해놓고 정말 깜짝 놀랐었던 전력이죠. 그렇게 잘 뛸 줄이야. 선행을 실패해놓고도 모래를 안 맞기 위한 그 경합권에서 외곽을 돌면서도 자신의 모래를 안 맞으니까 더 띄워주는 걸음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요. 5번 벨리킹의 빵 치고 나가는 선행력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 4번 명왕의 선입 강공과 선행말들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빠른 흐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명왕에 대한 의심은 없는 구도예요. 명왕 자체는 직전에 이제 우승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뛰었던 마필들의 빠른 페이스였던 것을 감안을 하고 장악하지 못했던 레이스들을 처음 경험해봤다는 것을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잠재력은 잘 평가했다. 이번에는 기존에 차고 나왔었던 망사 눈가면을 해제하고 망사 가면으로 이제 장구까지 교체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번 경기 우승하고 올라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져서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합니다. 함께 보고 있는 원문 벨리킨까지는 좀 같이 함께 보는 시각은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저는 평가를 많이 내렸어요. 10번만 해왕. 정말 김주영 의원 근성 있습니다. 정말 해왕은 나올 때마다 해왕. 난 끝까지 해왕. 이번만큼은 선전해주길 저희 씨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고요. 저희 씨도 당일 살 때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8번 로열 고스트의 이제 최근의 변화 그리고 1번 하이비트라는 마필의 잠재력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8번 로열 고스트는 이제 직전의 경주가 패출혈의 여파가 있었던 이후에 도전해서 선전했던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선행을 실패했던 마이티력의 페이스를 따라가서 입상을 했다는 거. 10일 마신 차이긴 해도 마이티력은 이 다음 경주도 선전을 이어가죠. 그만큼 로열 고스트의 최근의 변화는 1000m까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1번 하이비트란 마필이 정말 재밌는 마필이죠. 정말 데뷔 초에 잠재력을 주목받았던 마필인데 이 마필 정말 주로 출장할 때 기술을 3번이나 떨어뜨려요. 그냥 낙방만 시켜버리죠. 내려 던져버립니다. 3번이나. 그것 때문에 그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가 37조로 이적을 했었고 이적하고 나서 직전의 경주에서 외선 게이트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되면서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인코스였을 때 갑자기 빵 치고 나가는 그런 괴력의 스피드를 볼 때가 많아요. 예전에 그 잠재력이 있었던 마필들. 8번 로열 고스트의 최근의 성장세 그리고 1번 하이비트의 잠재력과 전개 조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하이비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바로 지금 지적을 해주셨던 그 주로 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솔직히 우리들 입장에서는 추천을 드리는 것이 보통 한 10분 전쯤 되다 보니까 발주 10분 전쯤 되다 보니까 주로 출장을 장담을 못합니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추천해 드려야 될지 항상 난감해요. 그리고 주로 출장하는 과정이 직전 경주 보니까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했습니다. 불안불안하게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막상 갔을 때 추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힘을 다 뺐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출장을 제가 보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오히려 상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배제를 한 것이고 백동리 의원이 지금 추천해 주신 이유 왕년의 그 한칼하던 능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훈련식 컨디션은 이상 없습니다. 8번 로열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전 경주가 편성이 아주 약했기 때문에 인기 1위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시에 로열 고스트가 인기 1위인 게 너무 의아했고요. 당연히 마이티록이 우승을 해야 되는 경주였습니다. 당시 편성은.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놓쳤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점을 받았던 것. 즉 로열 고스트는 아직까지 특징이 없는 말입니다. 선행을 나갈 수도 없고요. 이번 편성에서 선입도 힘듭니다. 승급전 적응 필요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로열 고스트는 좀 적응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견해이셨고 1번 하이비트 꼬장꼬장한 말 당일 주로 출장 또 예시장 컨디션까지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네요. 자, 4번 명왕은 데뷔 후 2번의 경주 모두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이죠. 직전에는 선행 아닌 조건, 모래피해 외선 전개를 펼치면서도 좋은 능력을 보였죠. 어떤 레이스 흐름이 펼쳐지더라도 선행 선입 자유전개 이점의 4번 명왕은 당연히 중심마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10번 해왕은 직전 경주도 참 아쉬웠죠. 막판에 직선에서 당시 투에모케이의 외측 진로 약간의 사행시 거기서 방해를 받았고 내측으로 급격하게 틀어가지고 다시금 재차 올려붙였습니다만 3차 당시 경주 끝나고도 재결이 있었던 그 마필이었는데 그래도 착수는 변경이 없었죠. 여튼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 이제는 좀 입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해왕 이번 경주 충분한 도전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12번 운주영웅이 있습니다. 외선마 신분으로 외선 4등급 신분으로 국선 5등급에 이제 출전하고 있는 전력이죠. 직전에 선행마 외선에서 따라붙으면서 제법 끈끈한 전력으로 3착을 했고 이번에 거리 내린 1000m 하이페이스 이긴 합니다만 외선에서 가마 2선, 2, 3선 자리하고 내린 거리에서 선이 끈끈한 전력으로 복병 가치는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요. 12번 운주영웅 어떻게 평가하세요? 운주영웅 역시 참 직전 경주에 굉장히 가장 찜찜했었던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찜찜했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송태철 교수가 이 말한테 뭐가 있나? 왜 이렇게 공을 들여서 훈련을 시켰을까? 그 결과가 나왔던 성과가 나왔던 게 직전 경주인 거죠. 즉 공들인 만큼의 성과로 3위를 차지한 전력입니다. 편성강도 어마어마하게 약했던 편성 속에서의 3위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성강도가 강해져 있어요. 이번에도 공들인 훈련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나아진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말의 기본 전력이 직전보다 더 강하지 않나 올라오기에는 순위 상승을 이끌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12번 온주영은 이번에 좀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8경주는요.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선두권 좌회전 기점에 4번 명왕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방송 추천 경주 서울 구경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연전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단거리 아주 폭발적인 능력을 보이는 말 한두가 눈에 띄고 도전권들도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는데 그래도 접전 레이스로 보입니다. 자, 외곽 11번 초동보배죠. 한마디로 게이트 유불리 상관없고 레이스 아주 자유롭게 펼쳐내는 자유전개 이점을 갖춘 말이죠. 자, 최근에 3연승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장기 휴양 공백 이후 양털코굴레 승인장구 착용 지난 4월 27일 경주부터 3연속 입상에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자, 직전 경주는 당시 코스 2점의 1번 게이트 지속적으로 내측에서 모래를 맞아가면서도 전혀 민감 반응 보이지 않고 투지 있는 걸음으로 막판에는 아주 월등한 전력 보이며 당시 4등급 무대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선두 레이스 흐름에 관계없이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고요. 게이트 유불리 상관없는 요 11번 초동보배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도전권들. 자, 9번 마이시스터 니나, 여기에 4번 문학의 전사, 그리고 데뷔전 나선 1번 인천 캡틴이 있습니다. 자, 9번 마이시스터 니나는 역시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었고 고개 들고 주행 불량 악벽도 보였던 말이지만 양털 코굴레 승인장 착용 이후 5월 19일 날 이 1700m 거리 당시 코너에서 선두 강탈하고 첫 번째 도전의 1700을 바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자, 이후 지난 7월 6일 경주 멀로기수와의 첫 호흡에서도 최단거리 1000m 입상을 차지했는데 역시 기승기수의 진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경주였죠. 멀로기수. 9번 마이시터니나가 직전 경주는 앞선 빠른 흐름에 외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쳐나가면서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이 아닌가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반까지 압도적인 걸음으로 자, 당시 이 코차 2차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단거리든 중장거리든 모두 소화해내고 있는 전력이고 다시 한번 찰떡궁합 멀로기수의 기용 직전 대비 늘어난 1200m 거리도 선두회가 적극적 레이스 직전과 같은 전개라면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9번 마이 시스터 니나가 되겠습니다. 자, 한쪽에 4번 문학의 전사가 옆편성에서는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자, 역시 고개 들고 주행 불량 악벽, 기대는 악벽도 상존했던 말인데 자, 직전 경주 이제 선행 트라이 했습니다만 다소 힘한 배 실패했는 듯 막판에 좀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게이트 한쪽에 수월하게 이제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선행마 4번 문학의 전사가 되겠고요. 안쪽에 1번 이 인천 캡틴이 체격 조건도 우수하고 좀 띄워줄 말로 보이는데 직전 데뷔전 출전 예정이었다가 우전 구전 염자로 취소가 되었죠. 2주의 출전 정지 기간도 있었고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데 자, 이미 주행 심사 때 어느 정도 기본기를 선보였던 말이고 지난 5월 17일 날 주행 심사 때는 자, 막판에 잡고 여유 있는 걸음으로 상위 등급 재건과 함께 뛴 그 주행 심사 기본기를 선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이 데뷔전 나선의 1번 인천 캠티까지 이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구경주는요. 게이트 유불리 상관없이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 연투기 대치 11번 초동 보배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상당수의 마필이 당일 많은 인기와 부각을 받겠습니다만 적정거리 출전 요 편성 흐름에 걸맞는 마필 또한 컨디션 절정의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보고 있는 시각이 같은 흐름이라서 저도 11번 초동보배의 선전 가장 먼저 응원을 해봐야 되겠고요. 멀로기수가
우리 방송을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 열렬한 팬이 계세요. 민병철 위원이 정말 멀로기수 많이 좋아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멀로기수가 꼭 봤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편성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6번 아메리칸 포스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전 경주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았고요. 복승식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최종 배당이 1.6배 나왔어요. 그랬던 말입니다. 6번 아메리칸 포스원. 지금은 왜 인기가 없을까요? 이거 인기가 없으면 안 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추천 안 해주시는 이유가 우선 궁금합니다. 이거 원래는 이동화 기수가 타서 추입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안장을 했을 때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말인데 왜 추천 안 해주시죠? 직전에 아메리칸 포스원 추천하셨잖아요. 직전 경주 저는 당일 이제 DK 나린을 중심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둬드렸는데 그리고 직전에 맞아요.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당시 DK 나린의 선행 강공 작전에 그야말로 당시 졸전을 펼친 말이 6번 아메리칸 포스 1이었죠. 자, 과거보다는 초반 출발 이후 선두 가당 스피드도 중속 스피드도 보강이 되었고 빠른 흐름에 제법 잘 따라가는 면모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결정력이 부족한 부분은 아직까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네요. 대신에 직전 대비 4km 감량 혜택이라는 상당히 달콤한 경주 여건은 눈에 띕니다만 결정력 보강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추천하기 저하되는 마필입니다. 그보다도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들의 전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분명 차후에 띄워줄 마필이긴 합니다만 요 편성에서는 아직까지는 요번까지는 좀 지켜보고 싶은 말이 6번 아메리칸 포스 1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6번 아메리칸 포스원은 그래도 50일이면 2세의 앞필이니까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너무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좀 있긴 하죠. 추동부배는 앞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걸음의 신장세가 너무 강한 모습이라서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 마이시스턴 유나는 역시나 나머지 마필들까지도 문학의 전사는 직전 당일 오른다리 저름이 확인됐던 그 부분도 여파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복병으로 이번 가온질주도 거세 이후의 출전이라서 정상 발출하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이 좀 필요한 전력이니까 좀 보류하고 이 마필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외곽 12번만 맨해튼 뮤직입니다. 맨해튼 뮤직이라는 마필 자체도 스피드감은 상당히 여유가 좋은 마필이거든요. 이번 경주 자체가 사실상 4번만 문학의 전사 그리고 9번 마이시스터 리나 정도 2두밖에 없어요. 초동부배는 빠릿하게 선행 가서 싸우면 앞말이기 때문에 좀 얇은 말이라서 좀 불리하다고 보고 저는 맨해튼 뮤직이 오히려 여기서 뛰었던 그 편성의 강도에서 좀 갖다 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마필이 작년 12월 달에 38마신이었나요? 능력 부진 출격받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체중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직전도 이제 많이 뛰어줬어요. 3개월 만에 출전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고급이 알리바바 마린, 스피드 있는 마필들 사이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행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따라갔을 때 경쟁력도 좋은 맨해튼 뮤직도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12번 맨해튼 뮤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선행마 전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였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과연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설지 직전에 이제 코스 안쪽에서 12번 맨하튼 뮤직이 선행을 받아냈습니다만 결국은 막판에 하염없이 무너지는 걸음. 4번 문학의 전서와 12번 맨하튼 뮤직을 저울질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여건상 선행을 나설 수 있을지. 아무래도 게이트 안쪽 배정받은 이 4번 문학의 전사가 좀 더 인코스 이점으로 선행을 받아낼 공산이 크기 때문에 12번 맨하튼 뮤직은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내지 못할 말로 평가했기 때문에 제외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9경주는요. 자유로운 전개 이점 그리고 최근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나갈 11번 초동 보배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최선 당일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마지막 경주 11경주 단거리 1200m고요. 앞전 경주 10경주와 분할된 편성이죠. 현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하고 있고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경주 여건 좋아진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11경주는요.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주 11경주 그리고 저희 방송 다음엔 복병마 코너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11경주 9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전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피드형 마필들이 좀 애매하게 몰려 있어요. 그리고 선입권의 마필들이 조금 이제 뒤쪽에 포진되어 있는데 선두권 그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변수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누가 더 전기가 유리한가? 그리고 누가 더 준비에서의 여유가 좋았는가? 그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저는 여기서 이마필 입상에 대한 기대치 거의 확신에 가깝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1번 문학 아리알입니다. 단거리 스피드만큼은 여유가 좋죠. 선행 갔을 때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의 여유도 좋습니다. 4월달의 경주 때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었어요. 문세영 기수 저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경주를 어떻게 타냐. 저건 정말 안 가려고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외선을 말도 안 되게 탔던. 근데 박태종 기수가 가볍게 운영을 해주자마자 바로 우승 거둬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의 경주도 54.5가 그렇게 크게 이 마필한테 부담이 됐던 중량은 아니었는데 발주 잘 받았고요. 2선까지 가담을 했는데 아쉽게 직선에서 약간씩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조금은 아쉽긴 했습니다. 기대치에 비해선. 하지만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는 1kg 좀 덜어냈고 박오른 기술을 안전 교체를 했어요. 코스 2점 속에 선행도 나설 수 있지만 문학 아리아리는 따라가도 된다는 장점. 무엇보다 그리고 1등급 마필 중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라고 저는 평가하는 마필이 뭐 상간마모도 있지만 라운 매직이란 마필 자체가 정말 빠르거든요. 초속 자체는. 이제 그 마필과 같이 병합을 해주는데도 안 밀려요. 스피드감이. 그 정도로 지금 문학 아리아리 의지도 좋고요. 마필 상태도 좋습니다. 근데 인코스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문학 아리아리의 의지나 그 탄력 스피드 자체는 좀 인정하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에 부진만회할 준비 좋았던 1번 문학 아리아리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권에서는 따라갈 수 있는 전력들 7번 엄라이트 그리고 2번만 오더파지 빌리터스 외곽 쪽 9번만 이글 스크립터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7번 엄라이트 자체는 데뷔 초 단거리에서 선행 레이스도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필의 단점 자체가 모계가 좀 높아요. 그리고 좀 뻣뻣한 그 감 때문에 좀 계속 좀 기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계속된 도전 속에서 드디어 1700m 직전 입상을 거뒀었죠. 이번에도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훈련 때는 오히려 양끌 코들레를 씌워요. 씌우고 훈련을 해요. 어떻게든 고개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근데 경주 때는 원래 이마필 코들레 안 씌우거든요. 이번에도 코들레를 씌울 예정은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코들레를 씌우면서까지 연습을 해왔던 그 모습이라면 따라가서 경쟁력 좀 웜라이트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평가고요. 2번만 오더 파지빌리터스는 괜찮은 능력만입니다. 원래 2등급 자체에서 3등급 자체에서는 선행 선입이 굉장히 자유로운 전력인데 8월달의 경주에서 전기가 밀려서 아쉬웠지만 주폭은 좋았는데 평골절 때문에 주기가 좀 늘어졌어요. 직전의 경주가 이제 그 이후에 여파 때문에 공백전이다 보니까 아쉬웠었고 그 위에 거세를 담행했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만큼 당일 상태 문제 없다라면 이번만 오더파지 필리터스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하만식 기수의 단일 기승, 토요일만 단일 기승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9번마 이글 스크리프터도 상태가 안 나쁩니다. 저는 직전 경주 전기를 못 풀었다고 봐요. 차분하게 외선에서 올라갔다라면 괜찮았는데 안쪽이 빠르니까 코너에서 못 감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마필도 스피드감이 좋아서 초반에 외선에서 가담만 잘해준다라면 이 마필의 선임 능력도 가치는 좀 논해봐야 된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마지막 경주 11경주의 핵심 포인트는 훈련 시 성과가 좋았던 1번마 문학 아리아리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문학 아리아리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저도 백동희 의원의 해설과 설명에 납득이 되면서 이 말을 이해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기 때문에 문학 아리아리의 기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이런 유형의 말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선행을 나설 수도 있지만 따라가도 되는 말들. 그러면 선행에 대한 의지를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예 확실하게 선입 강공으로 응수를 할 승급전에 7번 업라이트를 중심에 놓고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7번 업라이트와 1번 문학 아리아리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건 백동일 위원하고 같은 이치이나 추천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은 그 다음 순위겠죠. 7번 업라이트를 놓고 저는 선행말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4번 캐츠 미라클, 8번 엠파이어 킹덤 이 둘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한두를 더 넣는다, 한두를 더 추천을 드려야 되는 선행마가 있다라고 한다면 5번 쾌한 예봉산이겠으나 마체 자체와 게이트 자체가 조금 애매해지는 관계로 4번 캐츠 미라클의 선행 강공 그리고 8번 엠파이어 킹덤의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을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4번 캐츠 미라클 같은 경우 게다가 안장까지 교체를 했고 인코스 들어와 있다는 부분, 8번 엠파이어 킹덤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줄어든 거리. 이 말들이 선행 나가면 재미지 않겠습니까? 문학 아리아리도 이길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4번 캐치 미라클 뭐라고요? 이긴다고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이기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문학 아리아리가 이긴다고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캐치 미라클하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이 경쟁력은 있을 줄 몰라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분명 실망감을 더해가주는 모습들이에요. 캐치 미라클이 마체가 좀 얇아서일까요? 직전 거리까지 늘려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 이전에 레이스 흐름에서 거의 장악에 가까운 레이스를 펼쳤을 때도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을 때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오마 케안이 봉산이나 문화가리아의 압박을 견딘다?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 따라갔을 때 경쟁이 든다? 그것도 의구심. 아직 검증이 안 된 마필을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엠파이어 킹덤은 분명히 선행 못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엠파이어 킹덤은 선행을 갔을 때 잘 뛰어요. 캐치 미라클, 쾌한이 봉산, 문학 아리아리까지 넘어서는 선행, 무리한 선행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 따라가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역시나 이 마필은 선행 갔을 때 능력이 극대화되는 모습이라서 저는 이번 경주 전개의 불리함을 높게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눈에 보이는 선행마들은 3두 정도가 부각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1번 문화가리아리가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였고 선두에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지난 6월 1일 날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는 빠른 흐름의 초반 전개 외선 경합을 펼치며 막판에 좀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일본 문화가리아리는 약간 퐁당퐁당 패턴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입상하고 그 다음 경주는 좀 입상 실패하고 다시 입상하고 입상 실패. 직전에 입상 실패 이번에 일단 그 편성을 잘 만난 것 같아요. 1번 문화가리아리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일 듯합니다. 근데 과연 선행을 어떤 말이 나갈지에 대해서 관심이 갔는데 일단 선행 나가면은 또 야간 경마 타이밍이고 하니까 1승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는데 5번 쾌한 예봉산, 8번 엠파이어 킹덤, 여기 4번 캐치 미라클 등등 이 3두 중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의 말에게는 충분히 이 편성에서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저도 8번 엠파이어 킹덤이 이 편성에서는 좀 선행을 모색하고 나서고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8번 엠파이어 킹덤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 직전에 선입 가능성도 보였기 때문에 8번 엠파이어 킹덤의 선정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3번 금화 킹덤이 상당히 잘 뛰었단 말인데 1700m 거리까지 연투를 이어갔단 말이죠.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 자, 직전 경주도 1700m 거리 당시 출발 때 부딪히고 늑발을 했죠. 추돌 여파도 있었고 후미 인코 쳐졌습니다만 막판에 외곽 올라오는 걸음 회복세의 전력 탄력을 보였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1200m 거리 계속 주기가 들쭉날쭉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정상 주기도 맞췄고요. 백동일이 현재 3번 금화 킹덤 좀 잘 뛰었단 말이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처음에 딱 편성표를 딱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금화 킹덤 찬스겠다.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딱 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금화 킹덤의 마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거리에서 선두권 레이스도 잘 떨었던 마필이기도 하고 1700 거리도 경쟁력이 좋았던 마필인데 문제는 최근에 스피드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 부분 자체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훈련을 체크했어서 이제 훈련까지 유심히 봤는데 상태는 분명히 베스트가 아니에요. 약간씩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무리 때 좀 달라질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최근의 모습 대비 상태감도 많이 떨어지고 페이스는 빨라졌고 거리까지 다시 줄여든 부분이 도움이 될까라는 판단을 해봤을 때는 최근의 모습 이번에 준비 과정에서는 한 번쯤에 좀 지켜볼 좀 불안 요소가 좀 많다라고 좀 평가를 내렸던 마필입니다. 네, 토요일 11경주는요. 편성도 잘 만났고요. 게이트도 배정 잘 받았죠. 인코스 최적 선입도 가능한 1번 문학 아리아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 서울 7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접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언제나 눈에 보이는 뻔한 인기마보다는 숨겨져 있는 복병 전력을 꺼내어 낱낱이 살펴드리는 리빙TV의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 이번 토요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선두 레이스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선두권이 두텁게 형성이 되는 구도입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나갈 마필들도 연투기 대체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불안한 인기만은 존재하게 마련이죠. 자, 약간 저평가된 이 복병같이 높은 말 저희가 한두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일단 백동일위원, 일단 당일 전광판의 흐름 약간 좀 예측 좀 해주시고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복병마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여타의 경주를 이제 봤을 때 저도 웬만하면은 인기도 자체를 잘 분석해 나는 편이긴 한데 이번 편성 자체는 상당히 좀 그 부분도 좀 어렵다고 좀 느꼈던 편성이에요. 다 고만고만해요. 편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필들이 워낙 많고 기본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1번 스카이스톰과 바깥쪽에 있는 10번마 우대룡이 좀 더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여준 걸음과 코스의 이점, 잠재력 면에서.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2번마 스위트 류마, 제가 소개드릴 마필, 그리고 바깥쪽 9번마 블랙인드라던가 외곽 12마 하늘의 스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인기를 끌 확률이 높은데 이번 경주는 크게 인기도 자체가 의미가 좀 없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인기도가 뿐만 아니라 누가 더 여기서 좀 더 유리한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2번마 스위트 류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마필이 당일 인기는 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2마리 마필 중에서 가장 보여줄 거라면 이 마필밖에 없다고 느꼈거든요. 3등급에서 강급됐어요. 워낙에 스피드감이 좋았던 마필인데 그 흐름에서 밀리다 보니까 강급이 됐고 강급되고 나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계속 가능성을 보입니다. 더군다나 6월달의 경주에서는요. 게나레송과 니미양기랑 그 빠른 페이스에서 꾹 참고 마지막 한 발을 했을 때 니미양기를 정말 위협했던 그 걸음을 가졌던. 근데 직전의 경주에 부진의 원인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추천드립니다. 부진의 원인은 당일 인기 1위였던 썸씽 노바디너가 출전 제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트 리머가 부각을 받았거든요. 욕심부린 겁니다. 따라갔어야 돼요. 근데 김동수 기수가 외선에서 무리하게 마필을 몰아서 3선 외곽, 선두권과 싸우는 레이스를 해버리죠. 그랬으면 안 됐어요. 따라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따라갔음에도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흑걸음이 안 죽었다는 것은 최근에 변화가 왔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강급 이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번 스위트 휴머 강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은 최근에 하이페이스 단거리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마필 2번 스위트 휴머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역시 요 상당히 어려운 이 편성 구도 속에 정말 빛을 발할 복병같이 높은 말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저는 항상 고민이에요. 인기도가 어떻게 될까가 가장 고민입니다. 그래도 이 말은 아마 인기가 없지 않을까. 복병 가치로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 4번 기분 위켄드의 변화입니다. 자, 4번 기분 위켄드는 그 승급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자 50조에서 마방 이적을 단행을 하고 그 전에 4월 달에 거세를 합니다. 거세 이후에 7월에 이제 마방 이적을 하고 지금 철출전인데요. 주행심사 재심 때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 말은 선행력, 순발력 여전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이제 살아나야 되는 것은 활기. 그리고 기분 위켄드라는 말 자체가 성격이 한 성격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앞에 안 가면 그냥 안 뛰어. 이래버리는 유형의 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선행 강공작전이 늘 주요에 썼던 말이고 모래 맞는 거 싫어하고요. 이번 경주에서 선행마 다수가 존재를 합니다만 가장 인코스에 있는 선행마는 4번 기분 위켄드가 분명합니다. 외곽에서 감고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없는 이번 구도에서 거세 후 첫 출전의 효과 4번 기분 위켄드에게 걸어보는 희망입니다. 네, 과거 이제 관절염 병력도 체크가 됐던 말이고 거세 이후 첫 출전인데 과거의 작년 12월 경주에서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빠른 흐름의 선두 외곽 레이스 펼치면서도 우승을 했던 말이에요. 이 4번 기분 위켄드 요 편성에서는 게이트 안쪽에 선행 강공 작전까지 주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김지영 의원은 4번 기분 위켄드를 강조해 주셨네요. 네, 요 7경주 당일 상당히 이제 혼전 경주로 이제 많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경주가 7경주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 3번 한양공주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1700m 거리까지 입상 전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최근에 계속된 부진, 직전에 오랜만에 1200m 단거리를 뛰었습니다만 당시 님의 향기, 금성황제, 앞선 선두권이 워낙에 강했죠. 앞선에서 결판난 경주에서 입상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단거리 1200m 출전을 하고 있고요. 흐름 빠른 레이스에
분명 선두가담 스피드도 있고 자, 이번에 슈앙 이후에 출전을 하는데 뭐 18조 스타일답게 마필의 사양 관리 잘 된 상황에서 이번에 1200m 출전시킨다고 봅니다. 빠른 흐름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단거리에서 경쟁력이 있는 3번 한양공주를 강조해 드려봅니다. 네, 서울 7경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는요. 뭐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 전력보다는 김지영 의원의 4번 기본 위켄드, 백동일 의원의 2번 스위트리 휴머, 민병철의 3번 한양공주 이 3도의 마필을 특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차게 달려온 이 토요 경마 해설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휴장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2주 만에 시행하는 이 서울 경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도가 극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만큼 조심스러운 접근과 이 폭염에 당일 이 마필들의 이 컨디션 체크까지 상당히 중요시 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토요 경마에서도요 마음을 잘 다스리셔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시길 기원드려 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